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나면은 그쵸. 동생은 죽을 거고 이제 뭐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서 그냥 감정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돌아 나와서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걷는데 네네. 그때 나온 그 음악 제목도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음악이 너무 좋기도 좋고 또 그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서 되게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예쁘기도 하고 우와. 슬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감독이 뭔가 네, 철저하게 네. 되게 잘 네. 하나 봐요. 네. 오. 네, 이 영화가 음악이 좋기로도 네. 유명하더라고요. OST가 그렇구나. 좋기로.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반전이 있는데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한 중반부까지는 계속 이제 동생이랑 언니랑 계속 그 집에 같이 있고 새엄마랑 같이 이제 싸우고 언니는 동생을 새엄마로부터 계속 지키고 그러는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그래서 동생도 그냥 있구나 했죠. 그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빠가 그 언니한테 자기 딸한테 너 자꾸 왜 이래? 너 정신 차려? 아니면 뭐 병이 아직 안 나았니?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묻거든요. 몇 번 묻는데 이제 다시 또 물을 때 그 옆에 동생, 그러니까 늘 있어요. 네, 늘 있다가 이제 나 아직 병이 안 나았구나.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아직 병이 안 났다는 말을 할 때 동생이 듣고 있는데 그때가 돼서 이제 언니가 각성을 해요. 아, 동생 맞아. 죽었지. 그래서 그때 각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문근영 그 역할, 그러니까 동생이 듣고 있다가 되게 불안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자기도 그 진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 장면도 되게 슬프고 무서웠어요. 정말 지금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게 네. 그러면 새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었다고요? 아니요, 들어오고 나서 죽었죠. 네. 그거는 맞는 거고 그러니까 문근영 그러니까 동생이 그 가구에 깔려서 죽고 그건 리얼이었고 네. 맞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네. 아직 이 새엄마가 본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딸들의 엄마도 살아있고 아빠도 있고 아무튼 그 가족이 집에 이제 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5명이죠? 아니요. 그 4명의 염정아까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자꾸 들락거리는데. 들락거리는. 자꾸 들락거리. 아무튼 원래 네 가족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계속 염정아, 그 새엄마, 불륜녀가 이제 들락날락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엄마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의 불륜녀구나 이렇게 느꼈죠. 자기는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 엄마가 자살을 해요. 네네.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네네. 그 원래 아파서 죽을 운명이었는지 아무튼 불치병이었는지 우울증이었는지 네, 그런 아무튼 것들. 병이 있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 장면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아무튼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엄마가 자살한 날에 이제 둘째 딸도 죽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게 된 건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장롱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작은 딸이랑 엄마랑 둘이 이렇게 막 안고 이렇게 막 둘이 같이 울고 막 그랬던 장면이 보이다가 이제 작은 딸이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방 한쪽에 장롱이 있는데 그 장롱이 갑자기 끼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엄마가 목을 맨 채로 눈을 뜨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죽은 엄마를 이렇게 꺼내려고 하다가 막 흔들다가 장롱이 이렇게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깔려서 죽는데 장롱에 깔리면서 너무 무겁고 하니까 이제 장롱 밑에 이렇게 손으로 계속 이렇게 막 두들기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장롱에 깔린다고 죽나요? 어린 애였으면은 그럴 수도 숨이 막혔으면 뭐 충격이 왔을 수도 있고 정신적 뭐 충격일 수도 있고 뭐 숨을 잘 못 쉬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작은 딸이 죽고 근데 그거를 이제 불륜녀가 봤지만 모른 척하고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은 죽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 충격으로
그 충격으로 큰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였군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네. 나서 좀 치료가 됐다고 생각해서 돌아왔을 때는 네. 계속 언니는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엄마랑 계속 새엄마랑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쵸. 네 그런 줄거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언니는 죽는 건 아니고. 언니는 안 죽지 않나요? 네. 언니는 안 죽고 계속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겠다. 아래서 본 귀신은 동생이고. 저는 그건 또 다른- 한번 이거 네. 보신 정영길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이 영화 중에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제일 무서운 장면이 침대 아래쪽에서 이제 귀신이 막 이렇게 천천히 기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언니가 잠을 자고 있다가 가위가 눌렸다는 설정인데 대낮에 좀 대낮이지만 집안은 좀 어둡거든요. 근데 침대 저쪽에서 이렇게 저기 슥슥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기어와서 갑자기 팍팍팍 일어나서 침대 위로 딱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귀신 얼굴이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이게 점점 좀 보이거든요. 그 얼굴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 귀신은 누구 귀신일까요? 그건 안 나오는군요. 네. 그냥 예전부터 그 일본식 주택이라고 하니 아주 오래된 집일 것이고 사연이 있는 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집에 살던 오래 그 집의 진짜 주인인 귀신일 수도 지방령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그냥 그 동생도 사실 귀신인데 죄책감 때문에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 임수정의 눈에 그때 그런 임수정이 본 귀신이나 또 임수정이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귀신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서 보고 근데 사람들이 아까 봤다고 생각하는 딴 사람 아니지. 그 간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맞아요. 봤다 봤다고 그랬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은요, 제 의견으로는, 그리고 다른 영화 해석을 보니까 그 동생 귀신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염정아 그 새 엄마 역할이 이제 싱크대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때 검은 팔이 확 잡아요, 손을.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핀이 같이 하나 튕겨져 나왔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 해석을 보니까 그게 그 핀이 동생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크대 밑에 있던 귀신은 아마 동생 귀신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언니가 본 귀신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언니가 본 귀신은 아무래도 좀 죄책감 약간 그런 게 형상화된 게 아닐까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네. 있겠네. 싶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정길님- 무섭게 올 리는 없으니까 언니한테. 정영길님은 그 귀신을 안 믿는 거세요? 아니면은 그냥 영화 해석상 그럴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네. 한쪽은 귀신이라고 보고 한쪽은 네. 환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귀신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일단 영화상으로도 아무래도 좀 되게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네. 되게 죄책감이 엄청나게 큰 상태고, 또 죽어버린 동생의 환영도 계속 만들어내서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소한 그 임수정이 봤다고 생각하는 그 귀신은 그 허상이 아니지 않을까. 네. 실제 귀신 어떤 누구의 귀신인지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심한 상황에서 그렇게 귀신의 형태로 본 게 아닐까. 네, 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싱크대 귀신은 되게 그건 진짜 귀신이었나? 싱크대 귀신. 그거는 또 그 염정아와의 첨예한 대립을 위해서 설정한 걸까요? 싱크대 귀신 아마 동생 귀신 같고요. 염정아가 근데 저는 그 싱크대 귀신을 발견했을 때 염정아가 임수정인지 염정아인지도 잘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염정아는 임수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염정아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뭔가 이게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임수정이 좀 다중인격 같이 나와요? 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여서 동생도 보지만 이렇게 새엄마도 또
자기가 만들어낸 인격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헷갈리는구나. 진짜 네. 새엄마가 네. 있는지 없는지도. 네, 관객을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막 그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 했다가 네네. 화냈던 그 장면에는 임수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염정화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네. 임수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동생 내외도 놀랬던 네, 거고, 동생 근데 그거를 내외도 싸게 받고 본인이 그랬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건 예. 새엄마가 그런 네, 거야라고 네. 생각을 했던.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호러물이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네요. 네 그렇게 되죠. 두 개가 같이 있네요. 네. 네. 근데 귀신은 하나도 안 등장한 거야. 지금 정은길님 해석을 따라가면 귀신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수정의 헛것을 보고 임수정이 만들어낸 얘기야. 네. 그러니까 각본을 김지훈 감독이 쓴 게 아니라 임수정이 쓴 거지.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되게 관계 보면서 또 되게 헷갈렸고, 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계속 그랬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새엄마랑 임수정이랑, 그러니까 새엄마랑 첫째 딸이랑 계속 싸웠는데, 아마 계속 혼자 네. 싸웠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네, 이게 꽤 그래도 귀신 무서운 장면이 그래도 꽤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귀신이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네요. 결국은 분위기가 음습하거나 아니면 뭔가 깜짝깜짝 놀란 아니면 그게 환영이었던 무엇이었든 간에 뭔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분리할 수 있나요? 귀신이 없어서 귀신이 없다고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분리할 수 있지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리할 수 없는 그렇죠. 헷갈리네. 나 혼자도 헷갈리네. 다중인격이야. 그런 좀 새엄마가 그 임수정이 생각하는 새엄마의 모습이 이제 아주 악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자매들을 괴롭히고 근데 실제 새엄마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수정이 자기 죄책감을 덜려고 새엄마를 악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심리적으로. 네, 싸우고 새엄마가 급기야는 이제 그 만들어낸 새엄마가 임수정이랑 그 문근영을 죽이려고 마지막엔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신병원 씬이 또 나오는데. 심오하다. 네, 아무튼 이 영화가 알고 보니까 삭제한 장면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무삭제본이 있나요,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되게 삭제된 장면들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준 영상도 있었고, 네. 아무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귀신 나오는 장면이 그래도 꽤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좀 너무 불필요한 장면 아니었나? 그냥 귀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좀 관객들에게 공포와 재미를 주기 위한 요소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네. 귀신이 까메오였다. 네, 까메오 느낌? 네. 확실히 무섭고 재미는 있었지만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귀신이 왜 여기서 나오지? 이 귀신은 누구지?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스토리상에는. 네, 스토리상에는 좀 불필요해 보였는데 아무튼 그런 장면들 때문에 되게 무섭고 재밌었어요. 네. 또 연출을 하도 잘해놓으니까. 오. 막 개연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막. 네,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또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네. 궁금한 거. 네. 그럼 미장센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게 뭐 전체적으로 다 아름다웠지만 특별히 그런 또 장면이 있나요? 와, 이건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일단 그 배경이 가을인가? 네, 막 갈대밭이 막 앞에 집 앞에 갈대밭이 있고 네. 호수에 뭐 그네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좀 이상적인 꿈의 집. 네. 확실히 그게 배경이 되게 노릇노릇한 가을 느낌이 잘 났고 그리고 저수지에서 이제 두 자매가 같이 이제 발에 물 담그고 놀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되게 예쁘게 잡혔고 그리고 일단은 주로 모든 장면 대부분의 장면이 집이랑 그 마당 이 정도까지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장면이 한정돼 있는데도 네.
전혀 답답하지 않았고, 네, 아무튼 그 집이 정말 예쁘고 무서웠어요. 네. 신기하다. 예쁘고 무섭다. 네. 네, 아마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벽지 같은 게 되게 패턴이 네. 알록달록이 아니라 되게 패턴이 좀 예쁘거든요. 오. 근데 약간 요런 벽지들이 또 올드보이에서도 또 그래요? 사용이 되고 좀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올드보이의 보라색 패턴 벽지. 미술팀이 글로 갔나? 스카우트된. 네. 그리고 그 음악 감독이었던 이병우 음악 감독도 올드보이에서 또 활약을. 이병우 기타리스트. 네. 네네. 네. 그래서 좀 퀄리티가 확 끌어올려지지 않았나 싶은 기점이더라고요. 이병우 기타 집이 하나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네, 산문집이 있는데 그 산문집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서 누구한테 선물한 적도 있는데 약간 그냥 기타리스트가 아니고 진짜 아티스트인 것 같아. 그분은 느낌이 좀. 저는 음악밖에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음악은 들어보면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직업이 혹시 왜 앱 디자인을 웹 개발을 하시는 근데 그냥 듣는 거 위주로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가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인데 맞아요. 그게 있죠. 또 보는 귀 저는 이제 보는 눈이 있거든요. 색감이나 디자인. 내가 하려면 못해. 근데 보는 건 진짜 그게 있는데 약간 이런 사람이 어디 쓰이면 좋을 텐데 그죠? 저희는 쓸 때 찾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을 때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막 그런 출연진이랑 뭐 감독 이런 이름들이 천천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첫 장면이 아마도 그 벽지였어요. 초록색 벽지였는데 벽지가 되게 예쁜데 그 벽지 무늬가 약간 눈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엄마랑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거 되게 눈알 같다. 그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벽지가 예쁘고 복잡한데 살짝 오싹해요. 뭔가. 네. 약간 괴물 얼굴 대단하네. 느낌도 나고 네, 그랬었어요. 네. 계속 궁금해. 꼭 본다에 한 표 걸겠어. 네, 하도 이게 유명한 영화라서 유튜브에 잘 요약한 영상들이 많아요. 그걸로 네. 보면 안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제대로 봐야죠. 네, 그죠. 네. 넷플릭스에 있을라나 왓챠에 있을라나. 아마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가 계약을 못했군요. 네. 무능한 넷플릭스. 그거 하나로 무능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중에서 그 첫째 딸이랑 새엄마랑 자꾸 막 대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새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딸한테 되게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너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막 잊고 싶은 게 있는데 도저히 잊지도 못하고 지워지지도 않는 거 있지. 뭐 유령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도 공감을 했어요. 네.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게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더 자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고 네, 그럴 때마다 좀 힘들죠. 짜증나고 그게 되게 망령 유령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되게 힘들게 헤어진 뭐 과거 연인이라든지 되게 쪽팔렸던 경험 그런 것들을 쪽팔렸던 게 오래 가죠. 맞아요. 이제 길바닥에서 혼자 넘어졌을 때 그런 거라든지 되게 그런 걸 넘어져서 무릎이 패인 적도 있어. 아이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아픈 것보다 쪽팔린 게 먼저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더 자주 기억이 난다는 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네. 이 영화에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나 보네요. 네. 결국은 그 임수정이 언니가 동생이 그런 상황에 못 도와주고 그 새엄마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영화의 끝이네요. 대충 그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면 주제는
정신병은 치유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마 죄책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제일 공포스러운 거다라고 한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슴에 안고 있으면 절대 이게 안 잊혀지는 것 같고 조금 누구한테 털어놓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거나 해서 이걸 좀 뭐랄까 토해내야 그걸 잊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데 보통 이제 죄를 짓거나 한 경우면은 그런 게 힘들지 않나요? 그쵸, 토해낼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고 사는 게 더 괴로운데 차라리 그거를 자백하고 벌을 받는 게 오히려 마음은 그게 아마 죄와 벌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합리화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고선 계속 괴롭다가 그 소냐라는 그 구원의 여성이 그걸 자백해라. 자백하고 벌을 받자 해서 자백하고 벌을 받으면서 그 엄청 추운 수용소 러시아에 거기 가서 막 육체는 고생을 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다 죄를 안고 있으면 아니면 고통스러운 걸 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거고 그걸 털어놓으면 굉장히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털어놓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쪽팔림은 한순간이고. 그러면 이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본인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그냥 쏟아내는 게. 근데 어찌 보면 참 그 경우는 그 죄와벌의 그 주인공 뭐 이름을 예전에 들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리도록 하고 그 아저씨 원래 러시아 사람들 이름 어려워. 하여튼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 노파를 죽인 거 맞죠? 노파를 죽였죠. 기억 제대로 하는 거죠. 전당포 노파를 죽였죠. 그렇죠. 그런 건 그렇다 치는데 소냐라는 사람을 만났다 치는데 임수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아니면 아빠가 거기서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냥 방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또한 임수영이 만들어낸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조차도. 그러니까 난 얘기할 상대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캐릭터.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 상황을 코디네이트 한 사람은 임수영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그 환상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를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도 그걸 풀어놓으면 좀 나을 텐데 병원에서도 얘기를 안 했네. 제대로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개연성은. 그렇다 그러면은 임수영은 결국은 자기 걸 이렇게 터놓지 못한 상태에 생긴 병이 맞네요. 병원에서도 그걸 안 터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치, 자기 잘못. 그럼 그리고 감정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럴 줄 알아. 그게 인생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진짜 정말 우연히 겹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너무 끌어안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끌어안고 있었던 게 다 날아가가지고 옛날에 도대체 뭘 끌어안고 괴로워했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정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의 평화를 드리면서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 이렇게 꼭 이렇게 공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조를 잘 했다는 말씀인 거죠. 내조. 외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릴 때 이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듯이 저는 어릴 때 너무 약간 괴롭고 슬펐어가지고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추억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지우개가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치유가 돼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네요. 네. 이사님도 그런 게 많으세요? 저요?
저는 그렇게 심한 건 없지만 주로 왜 그랬지? 쪽팔려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철이 없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건 근데 있지. 이사님은 그런 얘기 잘 하시는 편 아니세요? 저요? 그냥 사람들하고? 다 해요. 주변 사람 다 해요. 저는 그냥. 건강하신 거지. 귀신이 나타날 틈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에서 새엄마가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쵸.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에서 그 새엄마가 응징을 당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어디서 어떤 장면에서 응징을 당하냐면 장롱 속에 있는 이불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귀신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새엄마가 그 귀신을 받고 그 귀신이 새엄마를 데려갔나? 이렇게 막 아무튼 응징을 당하긴 해요. 근데 그게 임수정의 상상인지 현실인지는 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이불 속에 있는 귀신은 왠지 죽은 엄마 귀신이 아닐까. 그렇겠네. 그 안에서 들어요. 죽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상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상상일 그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임수영의 친엄마가 자살해 죽고 여동생이 죽는 상황을 염정아가 봤다. 새엄마가 봤다. 조차도 임수영의 상상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그러니까 설정을 그렇게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피디님 피셜은 임수정한테 다 몰아주겠는지. 몰아주기. 몰아주고 한 사람이 쫙 가져가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보는 관객마다 좀 다르다는 게 또 네.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맞아요. 해석의 여지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네. 정현길님 어떻게 아. 보셨어요? 스토리를 그러면? 저도 정말 죄책감 같은 게 저는 쪽팔린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 그래요? 오. 저번에 뭐 연주하고 했던 것도 다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왜요? 다 금방 지워지는데 이게 네. 제가 좀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좀 남한테 해를 줬다거나 그런 거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 6살 땐가 고양이 쫓아가다가 고양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는데 아이고. 그게 좀 그게 그건 오래 남겠다. 아주 어릴 네, 때라서. 네. 가끔 고양이가 나와요? 좀 엎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소금 쪽. 그 마음이 있지. 네, 네. 내가 그런. 뭐 좀 강아지 키울 때도 좀 잘 못 돌봐줬던 거라든지 뭐 놀러 다니느라 사실 좀 집에 있는지조차 까먹었을 그럴 때가 있었던 있지. 것 같아요. 그런 좀 약간 밥 줘야 된다면서 깨워. 진짜 네. 마음이 진짜 착하신 거야. 아직도 그걸 생각하는 거 그런 보면. 것도 있고 또 뭐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하면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좀 사람들한테 상처 준 것도 있고 사소하든 크든 이런 것들이 잊고 싶을수록 더 막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건 맞아, 맞는 것 맞아. 같아. 어느 순간 문득 그게 네. 올라오면은 네.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네. 그게 좀 그래서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늘 얘기하시는 입양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자식이면은 내가 뭘 하든 이건 내 책임이야라는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얘가 내가 입양을 했을 땐 더 큰 책임감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죄책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그거 감당 못하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네, 결혼 초에는 아이를 안 낳고 입양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는 키우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힘과 능력이 되면은 누군가를 키울 건데 이왕이면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로 본인 싫다 해가지고 도덕님은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신 거고 저는 그 과정상을 다 생각을 떠올려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덕님이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잘 맞았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기질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럼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 힘든 거가 나의 수련의 생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날라오는 거죠. 저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모여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같이 한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과 사람 간에 아까 그 고양이 귀여워했던 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 생명을 바라볼 때는 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냥 물건이어도 저는 굉장히 그게 있는데 생명체면 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마무시한 압박으로 올 거라는 게 느껴지니까 저는 노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좀 더 민감한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도 맞아요. 각자 근데 다르고. 그건 저는 감당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따님은 감당 되시나요? 딸은 내가 어차피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내 딸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미안하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입양을 했을 때 내가 혹시 쟤를 입양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이 복잡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당 못해 그것까지. 그걸 뭘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나 그냥 똑같이 하면 이 되지.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상대방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입양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랬네요. 그런 지금 죄책감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일단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었던 감독의 이야기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 아까 그 여러 가지 필모그램이라고 하나요? 그걸 들어보니까 좀 그 사람 나름의 뭐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그 실패한 영화 중에 제가 최근에 본 게 인랑이에요. 강동원 나온 거 인랑을 봤는데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네, 실패했어요. 저도 이건 뭐지? 근데 하고 싶었던 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나? 근데 거기도 그러고 보니까 죄책감 느낌이네요. 네. 그게 약간 테마가 있나 보다.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요. 제가 조용한 가족은 못 봐서 모르겠고 인랑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죠?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거죠. 그 놈놈놈은 어떤가요? 거기도 뭐가 있나요? 놈놈놈은 죄책감? 그것보다는 그거는 약간 이 사람이 밀정인가? 또 감독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땐 역사의식 같아요.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더라고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만든 조선은행에 그 어떤 돈이 움직이는 거를 김자지 장군인가? 거기서 그거를 돈을 탈취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대요. 네. 근데 그게 배경이래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만주벌판 보여지고 하는 그런 곳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영화는 약간 역사에 대한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인랑 같은 경우는 실패한 영화인데 노력은 한 게 보이는데 배우도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열심히 봤는데 실망했어요. 아니 만드는 족족 다 성공하면은 그거는 천재죠. 아니 매트릭스 만든 이번에 새로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감독도 이번 건 자매님 되신 감독 이번에 혼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이가 안 좋았나? 이번에는 둘이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분들도 매트릭스 이후에 뭐를 못 만드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감독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뒤로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걸로 치면 스필버그가 참 다음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감독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끔찍했어요. 그래요? 네, 정말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되게 자극적이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스토리도 탄탄하고 되게 재밌거든요. 복수극이에요. 네.
그리고 캐스팅도 되게 좋잖아요. 이병헌, 최민식. 연기 잘하는. 네네네네. 악마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 네. 누가 악마예요? 누가?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둘 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고편까지. 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칠까요? 제 마음대로 결론은 막 끄집어내 제가 졸린 상태에서 하다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 마음대로 결론을 줘버린 게 아닌가 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괜찮아요. 아무도 그 결론에 동의 안 했군요. 동의하진 됐습니다. 않았어요. 그럼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네. 사면받았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볼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영화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되게 역사적인 좀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영화사에서 2003년인가요? 2003년. 굉장히 오래됐네. 네, 이런 영화가 나온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 당시에 한국 영화는 거의 그냥 변두리에 있었는데 네. 리메이크까지 될 정도면 네, 뭐 지금이야 리메이크가 되게 흔한 일이지만 네네. 네. 더 대단한 영화가 있어요. 이거 강추드립니다. 지구를 지켜라. 그 네. 유명한데. 그 맨하탄 가가지고 히트를 쳤다는. 그래요? 네, 가가지고 걔네들이 평론가들이 세상에 그랬다는. 세상에 이상하다. 이런 거 아니야? 이상하다 맞아. 마케팅을 너무 코믹스럽게만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여튼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덕분에 또 여러 가지 풍성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못하신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표정. 네, 저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화만큼 잘 만들어진 공포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앞으로 좀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감독분들이 좀 열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직접 만드세요. 아직 능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